이것도 저는 결국은 오신환 서울시장이 주택 공급 찾아 나선 거죠. 모아타운 노후도 요건을 계속 낮춰주고 인센티브를 더 주고 뭐 역세권 활성화 사업 계속 대상지를 늘려주고 뭐 지금 최근에 뭐 간선도로변 또 뭐 높이 제한 완화라든지 이런 것들 다 완화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지역주택까지 우리는 건드리겠다. 그래서 여기서 결국은 알 수 있는 것은 저는 안녕하세요, 부자천생입니다. 오늘은 서울시 보도자료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20일에 나왔던 보도자료인데요. 바로 지역주택조합 관련돼서 서울시가 어떻게 지원을 하겠다는 것인지 서울형 지주택 관리방안 마련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일단 잘 되는 곳은 더 신속하게, 불투명하고 더딘 곳은 빠른 정리를 돕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거든요. 그래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멤버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좀 밀리긴 했는데 특정 지역에 대한 분석 또는 도움이 되는 부동산 정보가 있을 때 멤버십 회원님만들을 위해서 영상을 올리고 있으니까 관심 있는 사람들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또 현재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죠. 서울 25개 자치구, 각 자치구별로 여러가지 재개발, 재건축, 뭐 움직임 있는 것들, 그리고 모아타운, 그리고 뭐 지구 단위 계획구역, 도시재생구역, 그리고 뭐 여러가지 용역과 관련된 자료들을 이렇게 흩어진 정보를 단 한 권의 책에 담고 있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동대문구랑 성동구, 그리고 이제 또 마포구 끝났거든요. 마포구 지금 현재 전자책을 쓰고 있는데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영상 시청하기 앞서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일단 우리 알고 있는 것들이 어떤 게 있나요? 바로 지주택. 지주택은 원수한테만 권한다. 또 말들이 있죠. 원수한테 권한다. 그래서 저도 사실은 뭐 지주택 당연히 경험이 없죠, 저는. 그냥 일단 지주택 저는 절대 투자 안 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굳이 왜 이 지주택 투자를 하실 분 있으면 굳이 왜 내가 지주택에 투자를 해야 되는 건지 한번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장단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 이제 설명 듣다 보면 절대 투자를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아마 또 생각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또 서울시가 지금 지주택까지 관리를 하겠다고 하는 것이에요. 결국은 여기서 또 어떤 것을 알 수 있죠? 서울시 공급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어떠신가요?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이 돌아와서 모아타운이니 뭐 신통기획이니 막 지정을 해주고 있거든요. 결국 최종 목적은 주택 공급이 목적입니다. 주택 공급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다고 해서 서울시가 신도시를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결국은 현재 있는 것들, 주택들을 부수고 아파트로 개발을 해야 되는데 지주택 한정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근데 이것들 나중에 살펴보시겠지만 전혀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지주택 여기 나와 있잖아요. 결국 잘 되는 곳은 뭐 지주택 자체를 반대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잘 되는 곳에는 더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을 해주겠다. 하지만 이게 대부분 문제겠죠. 너무나 더디다. 그러니까 지금 빨리 해라고 막 모아타운 신통기에 인센티브를 주면서 막 지정을 해주고 이제 하고 있는데 지주택 이곳은 지금 뭐 하고 있냐. 그러니까 이곳은 주택 공급 안 하고 뭐 하고 있냐. 안 할 거면 빨리 해제나 해라. 그래서 뭐 조합은 피해를 위해서 피해가 불어나기 전에 빠른 정리를 돕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여기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그래서 일단은 한번 보시죠. 이 뒤에 나와 있거든요. 이 서울 자치구별로 해당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많은 곳들이 생각보다 저도 깜짝 잘 몰랐는데 사실 제가 지주택에 그렇게 관심이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동작구 23곳, 용등포 11곳, 마포구 10곳, 지금 서쪽이 많아요. 이렇게 서쪽이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없는 곳들은 양천구, 용산구, 종로구, 강북구, 강남구고 일단 많은 곳들 여기 동작구 굉장히 많죠. 그리고 마포구, 이 영등포구, 그리고 여기 안압구, 구로구 여기도 꽤 많습니다. 여기도 어떻게 보니까 서남권, 마포구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 서남권에 많네요. 그러니까 이곳을 이제 지주택이 많다 하지만 지금 이 118개, 그러니까 모집 신고가 된 곳들 118곳들 중에서 87곳이 여전히 모집 신고 단계에 머물러 있다고 해요. 73% 이상이 진행이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24년 4월 기준이고요. 이제 조합 설립가 난 곳이 14곳, 사업 승인이 난 곳이 7곳, 착공이 된 곳은 10곳에 불과합니다. 이 지주택 자체가. 지금 이거 보시면 좀 웃긴데 연락 두절도 있습니다. 연락 두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없다고 보시면 돼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어떤 구역을 보면 하나의 구역에서 두 개의 지주택도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추진 세력이 다른 것이죠. 그러니까 골치 아픈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가 보기에는 지금 이것들 하나 내버려 두면 주택 가용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노후된 주택을 정비해서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그 가용지를 놀려먹고 있는 것입니다. 뭐 그리고 플러스 조합원들의 또 서민들이겠죠. 대부분 서민들이 이제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더 이상 지켜볼 수는 없다. 이제 서울시가 나서겠다.
나서겠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들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또 이거를 한번 찾아보니까 동작구가 왜 이렇게 특히나 이게 많은지 한번 살펴봤어요. 기사가 좀 좋은 내용이 있더라고요. 여기 이제 비즈와치 여기서 나온 내용인데, 이 동작구에 사실은 지수택이 성공된 사례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조금 지수택에 대한 거부감이 좀 덜하다고 해요. 다른 곳에 비해서, 다른 자치구에 비해서 덜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와있죠. 동작구는 지수택 성공 사례가 가장 많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지주택 추진도 많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주민들의 정감 적다가 나와있죠. 입지도 어떻게 보면 동작구가 바로 옆에 서초구죠. 서초구가 인접해 있는데 성공 사례도 많다 보니까 실제로 또 계속 이제 지주택 추진 세력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거부감이 적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제가 동작구 구청에 보면 이런 식으로 공개를 하고 있거든요. 추진 현황 이렇게 지주택 하면 나와 있습니다. 총 이제 지금 24년 6월 10일 기준으로는 총 24곳이 있더라고요. 24곳 이렇게. 뭐 대부분 다 보시면 착공된 것들, 성공이 되어진 것들은 이 신대방도 355-31원이거든요. 어딘지 한번 볼게요. 보레메 자이터 포레스트 여기거든요. 준주거 지역이죠. 그러니까 역세권 위치에 있습니다. 한번 로드뷰를 한번 볼게요. 포레스트입니다. 더 포레스트. 이곳의 과거를 보면 한 12년 볼까요? 이런 것이었습니다. 이런 것. 이런 것이었는데 지금 이렇게 변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정리가 돼 있다. 근데 사실 이것도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13년도인데 착공은 18년도 됐습니다. 그나마 지주택 중에서는 어떻게 보면 진짜 성공사를 볼 수 있겠네요. 나름 빠릅니다. 왜냐하면 지금 지주택 생각보다 오래 걸립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 지주택 추진 흐름, 조합원 모집 신고. 아까 저희가 여기 봤을 때 여기서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조합원 모집 신고된 것이 87곳이랬거든요. 대부분 다 아직 첫 단계입니다. 첫 단계. 이것이고 조합설 인가까지 보통 평균적으로 2년 9개월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최대로 보면 5년 9개월이 걸렸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죠. 조합설 인가부터 또 사업 승인 신청. 이때 이제 토지 소유권 95% 이상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요. 여기도 사업 승인까지 평균 3년 소요가 되고 최대 7년 오게 됩니다. 이것만 하더라도 최대 지금 13년이 걸리는 것이거든요. 이게 너무 오래 걸리죠. 그래도 그게 끝이 아닙니다. 사업 승인 이것도 문제고 토지 소유권의 95%를 확보해야 된다. 사실 이게 말이 쉽지 않아요. 조합원들이 토지 소유권을 95%? 지금 재개발도 이 주민동의율 때문에 토지 확보를 못해가지고 무너지는 곳들이 많은데 95%를 확보를 해야만 그제서야 사업승인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게 끝이 아니죠. 여기 보면 또 사업승인부터 이제 철거, 착공 신고까지 평균 1년 2개월, 최대 25개월, 그럼 또 2년 걸리거든요. 그럼 최대 15년이 걸렸던 것입니다. 이게 뭐 맥시멈으로 제가 계산한 거긴 한데 그만큼 이것은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착공 신고된 것이 동작구 마포구가 4곳을 차지하고 있다. 더딘 것이 많다 보니까 이제 서울시가 나섰다. 공급도 부족해 죽겠는데 빨리 주택 공급해야 되는데 지주택 뭐 하고 있냐? 우리가 나서야겠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지금 118곳 중에서 87곳이 지구 단위 계획구역까지도 이르지 못하고 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첫 단계. 지금 조합은 오지 친구 이건 뭐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만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마포구도 보여드릴게요. 마포구도 이런 식으로 아까 10곳 많다고 했잖아요. 마포구도 보시면 지금 3번째로 많습니다. 10곳이 있습니다. 이 마포구청에서 따로 지역주택조합 이렇게 제도 안내라고 해서 별도로 구청에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조합원 무지 신고, 조합설 인가, 사업계획 승인 이런 식으로 단계를 거치고 또 이게 보니까 저도 이거 또 잘 정리되어 있더라고요. 20년 7월 24일 부로 조합 설립 인가 신청할 경우 기준에는 토지 사용권 80%만 있으면 됐었거든요. 사용권 원만. 그러나 이제 플러스 토지 사용권 80% 이상하고 토지 소유권 15% 이상을 확보해야 된다. 이렇게 조건이 강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 강화를 시킨다는 것이죠. 이렇게 8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최근에 저는 이제 마포구를 다루고 있다 보니까 마포구도 꽤 은근히 성공 사례가 많더라고요. 보시면 일단 마포구 지금 추진 움직임이 있는 곳들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곳이거든요. 여기 공덕역 이제도 신공능역이라고 해서 이쪽에 추진 또 세력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바로 이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신공역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 완료 이렇게 또 현수막을 붙여놨죠. 여기가 이제 신공역역 그러니까 이 만리제로길 인근이거든요. 여기 이제 공덕 지역 중심지에서 이 한양도성 서울역까지 이어주는 이 라인에 있는 위치적으로 좋은데 지금 뭐 이제 조합 설립인가 받은 상태입니다. 또 성공 사례가 또 어디있죠? 여기 지금 강흥창역 여기도 힐스테이트 마포 더 버스트 여기도 지역주택 성공 사례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지금 착공이 되고 있거든요.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또 이게 진행되다 보니까 26년 7월 예정이라고 하네요. 이 바로 뒤에 이쪽은 이제 착공 신고 들어갔고 여기도 또 움직임이 있습니다. 여기도 이 좀
공가 많죠? 공가가 돼 있고 지금 사들이고 있다. 이것을 보면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강창 최근에 지금 어떻게 사들이고 있냐? 일단 땅값 기준으로 봤을 때는 지금 여기 막 사고 있습니다. 여기 단독주택, 단독 다가구를 사고 있다. 얼마에 사고 있냐? 땅값 기준으로 한 6천, 6, 7천 사고 있네요. 6, 7천. 지금 이건 15년도에 거래된 거니까 너무 오래된 건데 빼고 해볼게요. 최근 3년, 24년, 21년도부터 24년도까지 지금 사례를 보면 토지 단가 얼마에 사고 있냐? 이곳을 지금 4천에서 6천만 원, 7천만 원까지 사고 있습니다. 이렇게 7천만 원까지 최근에 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23년도에는 7천만 원까지 샀다. 그래서 지금 환호고치기가 털리고 있는데 바로 인접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두 세력이 같은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바로 인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 보면 어쨌든 간에 여기도 역세권 장기 전체 주택을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세력이 있다. 그리고 신수역 여기도 있죠. 신수역 여기도 또 지주택 이렇게 세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궁금하신 분들은 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형동에도 많죠. 대형동에도 많습니다. 다 한번 제 마포구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마 대부분 다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 많다. 그래서 자축을별로도 좀 주의하라고 이렇게 공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동작구도 조합원 모집 신고 18년도 됐는데 그 이후로 어떤 소식도 없습니다. 조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울시가 어떻게 하겠냐? 멈춰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존 신규 지저주택 관리와 공공이 또 지원하겠다는 것입니다. 서울시가 좀 공공 주도는 뭐 안 하겠죠.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이전 서울시장이 공공이 주도로 해서 메인으로 해서 사업을 진행한 것을 좋아했는데 오승철 시장은 그냥 단순히 내팽개친다. 그러니까 무관심하면 안 되고 약간 서포트, 공공이 서포트 해주겠다. 이런 관점으로 계속 신통기계니 모아타운 이런 것들을 막 만들어낸 거거든요. 모아 브랜드를. 공공지원, 이 공공지역주택조합도 공공지원을 강화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혀 서울시가 지역주택조합 이 자체를 지역주택 사업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 나와 있잖아요. 적법하고 원활하게 진행되는 것들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그러니까 빨리 우리는 뭐 어떤 사업 방식에 관심 없고 빨리 주택 공급해라 민간에서 이런 입장인 거죠. 그래서 잘 되는 곳들은 적극적으로 행정 지원을 해주겠다 이렇게 해주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사례가 너무나 없다. 그렇게 이곳이 이제 메인이라고 보시면 됐습니다. 결국은 이걸 말하기 위한 겁니다. 대부분 다 지금 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나와있죠. 토지 매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일몰기한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지지나 부진한 것들은 자진 해산해라. 독려를 하겠다. 그리고 오랜 기간 동안 사업이 정체된 경우는 구청장 또 제가 또 자주 다루고 했는데 뭔가 서울시가 구에 좀 권한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이 직권 해산 추진할 곳은 파악한다. 그래서 직권 해제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것입니다. 사업정기 여부를 정할 수 있도록 총회를 개최를 지원하겠다. 이 지역주택조합은 도정법이나 서정법 보면 안 됩니다. 이거 보시면 주택법을 봐야 됩니다. 주택법. 주택법에 이제 지역주택조합이라든지 직장 주택조합 그리고 뭐죠? 그 리모델링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택법을 봐야 되는 거고 여기 이제 주택조합의 해산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은 조합 설립인가를 받고 3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 계획 승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 총회 의결을 거쳐서 해산 여부를 결정할 수 있고 여기 조합은 모집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조합 설립인가를 득하지 못하면 총회 의결을 거쳐서 종결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 아까 동작구 보시면 지금 조합원 모집 신고 18년도, 19년도 지금 다 2년이 넘었습니다. 대부분 다. 물론 이렇게 24년도 된 것도 있는데 대부분 다 2년이 다 넘어서 이런 것들은 이제 주택법 제14조의 2에 따라서 조합원 모집 신고 2년이 되는 날까지 조합 설립인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총회 의결을 거쳐가지고 이제 종결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게 서울시의 지금 대신에 또 서민들을 보호해야 되거든요. 당연히 지금 조합원들 이건 대부분 다 서민들입니다. 서민들. 왜냐면 무주택자리에 되거든요. 그래서 청산 지원반이 또 서울시가 나가서 변호사 해결사로 구성된 청산 지원반을 조합원에게 불리한 청산 계획을 방지하는 자문을 제공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플러스 뭐 기존에 이제 이런 것들은 정리를 하겠다는 것이죠. 기존 지역주택조합 사업지에 대해서 이제 잘 되는 곳들은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주겠다. 더딘 것은 해산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겠다는 것이고 신규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신규는 되도록이면 하지 마라. 지금 우리가 보니까 지역주택조합 제대로 안 된다. 성공 사례 많지 않다. 그렇다고 해서 이 법에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주택법에 있다고 했잖아요. 엄연히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지역주택 사업이
이 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금지한다. 이거는 법을 고쳐야 되는 것이고 사업 진입 요건을 대신에 강화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서울시 입장에서는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단계를 보면 먼저 조합원 모집 신고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 비즈와치 한번 보면 그림 잘 돼 있더라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어떻게 돼 있냐? 조합원 먼저 신고를 하고 그제서야 이제 지구 단위 계획을 결정을 하고 조합설 인가를 받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을 보니까 조합원들이 조합원 먼저 신고를 하고 지구 단위 계획을 결정받다 보니까 정보가 너무나 불투명한 거예요. 먼저 이 도시 계획 내용을 결정한 후 지구 단위 계획 결정받은 이후에 조합원 모집 신고해라.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지역주택조합 신규 진입은 더더욱 어려워질 거라 생각합니다. 굳이 그런 것들을 굳이 지역주택 사업을 추진할 필요성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또 혹시나 이 지역주택조합 안에 국공유지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이거는 우리가 굳이 이거는 동의자로 치지 않겠다는 것이거든요. 디폴트로 우리는 동의하지 않는다. 우리가 명백한 동의 이사를 하는 경우에만 토지 사용권은 확보한 것으로 간주를 하겠다. 그러니까 우리는 협조를 어떻게 보면 안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한 경우에 대해서만 우리가 회의를 거쳐가지고 예외적으로 동의 처리를 하겠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투명성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그래서 앞으로 계속 조합설 인가 시 토지 소유권 확보 요건을 더 높이도록 하겠다. 아까 마포구 여기서 보면 아까 마포구에서도 설명하셨잖아요. 지금 현재는 토지 소유권 그러니까 조합설 인가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토지 사용권은 80% 이상 토지 소유권 15% 이상을 받아야 되는데 이거를 또 더욱 강화 확보 요건을 더 높이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조합원들이 너무나 사실은 이게 불투명하기 때문에 예산 이 소모 내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이 사업 비용 담보 대출을 금지하도록 하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계속 추진하는 것에 있어서 불투명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막겠다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이제 지역주택조합까지 관여를 하겠다. 더 강하게 관여를 하겠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저는 결국은 오신환 소장이 주택 공급 찾아 나선 거죠. 뭐하터 노도 요건을 계속 낮춰주고 인센티브를 더 주고 뭐 역세권 활성화 사업 계속 대상지를 늘려주고 뭐 지금 최근에 뭐 간선도로변 또 뭐 높이 제한 완화라든지 이런 것들 다 완화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지역주택까지 우리는 건드리겠다. 그래서 여기서 결국은 알 수 있는 것은 저는 오세훈 서울시장 주택 공급 급하다 이걸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참고로 또 이게 또 옥수동에 또 사기가 있더라고요. 제가 이거 관련된 기사를 찾다 보니까 이 기사에서 지금 옥수동 306번지 일대거든요. 그래서 어디냐? 이 바로 그 옥수역 근처입니다. 옥수역 바로 인근인데 또 이렇게 입지가 좋은 곳들이 있거든요. 이 옥수역 바로 인근에 인근 그러니까 이 삼성 아파트 옥정초 바로 인근에 여기 제2종 7층 이하 일반 주거지역 여기도 지금 또 뭐 조합원 피해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피해 계속 조합위원들이 사업 비용을 편취하고 사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 조합들이 과연 진짜로 주택 공급까지 할 의지가 있는지 아니면 단순히 이 주택 매입 비용 이 사업 추진을 통해 가지고 본인들의 사적 이익을 불리는 것이 아닌지 이런 사례들이 많았기 때문에 계속 이 지역주택조합 원수에게 권한다 이런 말들이 나온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례도 있다 옥수동에는. 그래서 앞으로 계속 힘들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설령 지금 이 해산된다 하더라도 기존에 이제 조합원들을 구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여기 나와 있거든요. 직권 해산하면 조합원은 이미 납입한 비용의 손실은 불가피하다. 뭐 물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잘 되는 사례도 있다. 그러니까 대부분 다 사업 추진이 못 되고 있다.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는 굳이 저희가 투자할 것도 많은데 지역주택 사업에 건드리는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지금이라도 혹시나 지역주택조합 관심있게 보고 있었다면 절대로 사실은 이 절대로는 말은 좀 조심스럽긴 한데 이제 제 지인이 있다면 절대로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굳이 다른 곳 투자해서 돈을 불려 나가는 것이 더 좋을 것 같고 장점만을 보고 그리고 그 지역주택 사업, 지역주택조합에서 말하는 그 장점만을 보고 투자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서울시가 드디어 지역주택조합까지 공공이 더 강하게 이제 관리를 하겠다. 그래서 신규 추진은 못하도록 진입장벽을 높이고 더딘 곳들은 빠르게 정리를 할 수 있도록 그럼 또 그것들은 이제 다른 형태로 사업이 추진되겠죠. 그것들 차라리 이제 민간 재개발이라든지 공공이 또 지원해주는 뭐 SH라든지 또 그런 것들이 또 아마 또
건드릴 것 같거든요. 한번 그런 것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도움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